지난 25일 그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그 회견 영상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에서만요. 모두 합쳐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한일 관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구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교수님과 함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날 그 일본 기자가 두 명이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교도통신 기자가 질문을 하고요. 또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는 어, 또 일본의 대표적이죠. 극우 신문이죠. 예. 산케이 신문 기자가 보충 질문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교도 통신 기자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분 20초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교도통신의 오카사카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한국에서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강경 발언을 해오신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고 또 후보님의 실용 외교가 대일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그 한일 간의 제일 큰 그 현안이 징용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도 같습니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보관이 있으신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질문을 한 사람은요. 오카사카 겐타로라고 하는 교도통신의 서울 지국장이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교수님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분이 한국어 발음이 너무 한국어 정확해가지고 잘하죠. 예, 저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댓글에도 이제 그런 글들이 많던데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카사카 기자의 그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째는 그동안 대일 강경 발언을 해왔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그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이 후보가 주창하는 실용 외교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 모습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용 문제, 징용과 관련된 판결의 강제 집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물어주셨는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상대 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헌법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 행정 영역이 사법에 절대로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면 그게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은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어서 행정적 요구에 따라서 사법적 결정과 집행이 바뀌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법 판결과 집행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입장이 객관적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판결을 집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위에서 이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한국의 피해자들의 주된 입장은 돈을 받는다는 다음 목적이고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문제,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집행 문제는 일본이 요구하는 것처럼 집행 자체를 아예 하지 마라. 판결을 취소해라.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떤 대안을 만들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서로 인정하고 객관적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과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 저는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이재명 후보의 답변 잘 보셨나 모르겠네요. 답변이 아주 길어가지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만 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이재명 후보가요 마치 사전에 그거 물어볼 줄 알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 조목조목 정말 거침없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 정도로 술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생각이 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관도 분명하게 갖고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머리가 좋다라는 인상을 많이 좀 받았고요. 예. 영상에서는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우선 첫 번째 답변을 보면요 그 교도통신 기자가 대일 강경파라서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일본 언론들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강경파다, 강경 발언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일 강경 태도를 보인다는 건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어서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니까 서로 협력하고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건 대단히 그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해야 할 말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강경하게 이렇게 들리겠지만 근데 이제 실은 내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투 트랙을 많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일본의 일부 그 우파 네. 세력이 말하는 뭐 독도는 일본 영토라든가 간제 지역 문제는 다 끝났다라든가 위안부는 그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라든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항하겠지만 그러나 정치권에서 또 한국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본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선량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일본 국민들하고 한국 국민들의 민간 외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 막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합리적인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제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하셔버렸는데.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같은 데는 이제 접점이 양측 정부 간의 접점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는 좀 제쳐두고 양쪽의 사회 문화 뭐 이쪽 특히 문화 분야는 이 한류 같은 것들의 이 영향이 커가지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잖아요. 네, 네. 예. 이제 그렇게 하자는 그렇게 분리하자는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이 일본 넷플릭스 있잖아요. 여기에 톱 10 가운데 9개가 한국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로 교류가 예. 그래서 그 일본 안에서도요 한국에 주목한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그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를 점령했다라든가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베 정권 8년 사이에 한국이 일본을 주어를 했다라든가 이러한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사가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네, 오히려 한국으로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민간 부분에서는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강제징용 문제 그 해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네, 네. 그 아까 보신 영상에 나온 부분이기도 한데 그 이재명 후보 주장의 요점은 한국은 삼권 분립이 확실해가지고 행정이 사법에 관여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수정해라 뭐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시할 수 그렇죠. 없다는 거잖아요. 음. 그 이거는 이제 문 대통령도 줄곧 이 강조해 왔던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행 그러니까 현금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를 하면 배상 문제 같은 것은 현실적 방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도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은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본이 끝까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빼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몇 번이나 말해야 되는데 간제지원 문제는 개인하고 기업의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은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일본이 이것을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극과 대극과의 약속을 한국이 어겼다고 말하지만 이것도요. 하나의 협정이라는 것은 몇 번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네. 한국하고 미국의 FTA 협정도 많이 수정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협정이나 조약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일본 쪽의 입장 자체가 사실 국제조약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예. 권세를 사실 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일본 자체가 예를 들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23군데를 세계하고 약속한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네. 한국하고도 약속한 부분을 완전히 어겨가지고 도쿄에 산업 문화센터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인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도 왜곡시키면서요. 이거 일본이 또 약속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예, 거기에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해 와서 뭐 당했던 그런 고초 네네. 같은 것을 상세히 서술을 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요. 예, 그냥 그리고 문을 열어버렸죠. 그러니까 도쿄가 아니라 그남도이면 나가사키 쪽에 예,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네, 그거 약속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그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일본이. 예, 그런데 자신들은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일본의 이중적인 일본 극우파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계속 이재명 후보도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 말을 계속해야 돼요. 그 일본이 계속 우리 정부한테 해결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이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수정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기보다 네.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물론 그렇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한국이라는 국가 주권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까지 네. 이게 발전되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